안녕하세요. 오늘은 PTU 협업적 진로 디자인 제10강 진로 탐색 두 번째에 해당되는 미래사회 직업 전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나의 입장을 한 3가지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미래사회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사회의 직업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래사회의 달라질 직업 전망에 대해 나는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래 사회 5대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사회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는 경쟁이 심화된다. 둘째는 개인화, 다원화가 확산된다. 셋째는 가상 공간의 가치가 증대된다. 넷째는 디지털과 휴머니즘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다섯째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 사회의 5가지 특징에 각각 해당되는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특징은 첫째, 경쟁이 심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즉 무한 확장, 무한 경쟁 시대가 될 때인데, 이러한 경쟁 심화가 되는 이러한 때에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를 보면은 기존 산업의 파괴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 즉 뉴 미디어로 전환된다 하는 것이고요.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 또 자유 저작권의 논란이 확대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공짜 경제가 급부상한다. 즉 가상 공간의 역할이 증대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 사회의 특징은 개인화, 다원화가 확산되는데, 그러면 개인화, 다원화가 확산되는 이때의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는 어떤 거냐? 신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개인의 파워가 강화된다.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가 증가된다. 소비 주체가 변화된다. 여성, 노인, 신소비자군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사회의 특징은 가상 공간의 가치가 증대되는데요. 여기에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는 어떤 거냐? 소프트 자산, 가상 권력의 가치가 증대됩니다. 뉴 미디어로 진화가 됩니다. 가상현실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사회 특징의 네 번째는 디지털과 휴머니즘의 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를 보면은 감성 소비, 드림 소사이티가 도래되고, 오감 커뮤니케이션, 실감형 미디어가 이루어지고, 환경 보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 경제가 대두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의 특징은 5번째,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강화되는데요. 여기에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는 사회 전반의 네트워크가 확산됩니다. 기계 간, 또 기계 인간 간, 또 인간 간, 이렇게 서로 전반의 네트워크가 확산되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가상 공간의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질서가 확립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미래 사회의 특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미래 준비의 과제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과제를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적인 역량이 증진돼야 되고, 둘째는 사회적 밸런싱이 유지돼야 되고, 셋째는 가상 공간의 신가치가 창출돼야 되고, 네 번째는 인간 중심으로 기술이 전환돼야 되고, 다섯째는 사회 발전의 새로운 엔진, 즉 신뢰가 구축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적인 역량이 증진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미래지향적인 사고, 또 유연성을 갖춘 창조적 인력이 육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C&D, Conduct and Development, 그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의 철저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서 사회적 밸런싱이 유지되려면은 분권화, 네트워크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뉴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수평적, 횡적인 연관의 새로운 사회 질서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온라인 공청회 등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취약계층과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가상 공간의 신가치가 창출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버추얼 오션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사이버 국토 건설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이버 영토와 사이버 라이프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인간 중심으로 기술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디지털과 휴머니즘이 결합된 새 패러다임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휴머니즘 실현을 위한 기술과 인간의 소통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기술의 컨버전스에 대한 사회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는 사회 발전의 새로운 엔진, 신뢰가 구축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강화되어야 되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뢰 기반이 확립되어야 되고요. 새로운 경제에 따른 감사와 프라이버시 침해 분쟁 등이 해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는 고용 변동 요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면은 2가지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 변동 요인의 확실성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미래 사회의 고용 변동에는 반드시 변화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한 유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유형은 변하지 않는, 즉 또 확실하게 모르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성의 요인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 및 노인 인구가 변화될 거다. 두 번째는 산업 특성 및 산업 구조가 변화될 거다. 셋째는 과학 기술이 발전할 거다. 넷째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가 부족할 거다. 다섯째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될 거다. 이게 바로 미래 사회의 고용 변동에 있어서 확실하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인구 구조 및 노동 인구의 변화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일까를 내용을 좀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거시적인 인구 구조가 변화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합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국내 노동 인구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확실성 요인 중에는 산업 특성 및 산업 구조가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이 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 또는 핀테크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미래 사회 고용 변동에서 확실성의 요인 세 번째는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예를 들어 보면은 로봇화 또는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또 로트가 이루어지고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AI가 많이 사용되게 되고 빅데이터 또 3D 프린팅 또는 드론, IT가 발전하고 기술의 융복합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사회 고용 변동 요인 중에서 확실성의 요인은 네 번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환경 요인으로 봤을 때 환경의 오염, 또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에너지 자원 요인에 보여서는 자원이 고갈되고 국가 간의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게 될 거고 이로 인하여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산업 육성 또 전문가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고용 변동 요인에 있어서 확실성의 요인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된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사회가 복잡화되고 또 개인화되고 생활 수준의 질이 향상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건강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온라인상의 소통이 증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사회 고용 변동 요인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요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가 불확실성이 있고 둘째는 기업의 경쟁 전략 변화도 불확실하고 셋째는 정부 정책 및 법 제도 변화도 불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를 보면은 세계 및 국내 경기 전망을 사실 어떻게 변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도 역시 불확실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래 고용 변동 요인에서 불확실한 요인은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입니다. 기업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 또는 국내로의 유턴 또 특정 분야 또는 직무의 아웃소싱, 기업 인수, 합병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 줄을 확실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불확실성의 요인은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입니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이 이루어지고 신직업 육성 및 자격 제도가 신설되고 대학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복지 서비스가 강화하는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고용 영향 또 법제도, 노스쿨 등에 대한 변화에 따른 고용 영향 등이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1세기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사회의 특징을 학자들은 보통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식 기반 사회. 둘째,
디지털 혁명 시대, 셋째 문화의 시대, 넷째 여성의 시대, 다섯째 고령화 사회. 이러한 특징을 21세기에서 이루어 가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21세기 사회의 특징 그 첫 번째 지식 기반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를 가르쳐서 지식 기반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 기반 사회, Knowledge Based Society라고 하는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 목표를 선정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며 개인의 사회적 행위와 사회에서의 지위 확보 등의 필요한 조건으로서 지식이 핵심 요소가 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생산 양식은 근육에서 두뇌로 이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도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 및 정보 생산 요소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 집약적 시대에는 기능공의 수요가 증대하였고 기술 집약적 시대에는 중간 기술자의 수요가 증대하였으나 지식 집약적 시대에는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차 기계를 설비하고 운영하는 고급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세기 사회의 특징은 디지털 혁명 시대라는 것이죠. 21세기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디지털은 모든 정보를 이진법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저장된 디지털 신호체계는 오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싼 비용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컴퓨터를 비롯한 사이버 문명의 핵심 코드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기술 즉 IT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혁명은 경제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의 상시화와 고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기술 방식의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문명이 단일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초로 하는 지식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국민,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사회 특징의 세 번째, 문화의 시대입니다. 20세기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는 소유의 시대였다고 하면은 21세기는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어 하는 향유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의 구성원들은 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문화, 오락생활을 즐기기를 원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데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취향과 목표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은 오늘날 매스미디어나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여서 대중문화에 속하는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것을 말하고요. 구전의 통신수단이 활자 매체로, 그것은 다시 영상 매체로, 나아가 오늘날에는 뉴미디어 즉 전자기술, 컴퓨터, 인공유성, 광섬유 등의 발달을 통해서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사회 특징에서 네 번째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20세기가 주로 남성의 근육에 의존하여 사회적 재화를 대량으로 창출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산업사회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였다고 하면은 이제 21세기는 지식혁명 사회에서는 터프한 것보다는 섬세함이,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움이, 독불장군식의 추진력보다는 감싸 안는 포용력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감성이 주목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 21세기의 사회의 특징을 보면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한 나라의 고령 인구가 77%를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들은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거나 또 몇 년 뒤면은 그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산업 영역이 실버 산업입니다. 산업 발전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시장 참여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발전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직업 세계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6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직업의 생성,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직종도 전문화, 세분화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이 남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공동 작업이 증가하고 가변적인 근무 형태가 일반화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업 활동이 증대된다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요. 여섯째는 첨단 산업의 발전은 산업의 비중을 변화시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1세기 직업세계 전망의 6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첫째, 직업의 생성,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직종도 전문화, 세분화 된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은 직업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험이나 법률, 국제관계 변호사, 동시통역사 등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직업 분야가 유망한 분야로 전망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21세기 직업세계 전망은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은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직업세계의 변화는 더 이상 종신 고용, 평생 직장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에 대신하여 도입되는 것이 평생 직업입니다. 직장을 옮긴다고 해도 특정 업무에 평생 동안 종사할 평생 직업인은 관련 업무에 관한 지적 재산이 풍부하고 창의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 분야에서 변해가는 기술이나 소비자의 동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같은 직종 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전문가로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직업세계 전망의 세 번째는 공동 작업이 증가하고 가변적인 근무 형태가 일반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 단위의 업무보다도 팀 단위의 업무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정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고 퇴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근무 형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시간과 공간적 제한을 넘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근무 형태가 증가하게 되고 탈직장화 및 재택, 원격 근무가 증가한 추세와 함께 상시 근무는 줄어들고 다양한 종류의 시간제, 계약제 근무가 확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직업세계 전망 중에 네 번째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업 활동이 증대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생산되고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를 보면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료, 부품의 국제적인 이동이나 생산을 분배하여 최적의 효율성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사이버를 통한 판매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상품 판매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게 거의 보편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 직업세계 전망 중에 다섯 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의 비중이 증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생태산업과 환경 관련 산업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 및 이웃과 더불어 즐기는 차원의 문화, 예술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고 예술과 문화 관련 산업이 각광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21세기 직업세계 전망 중에 여섯 번째는 첨단 산업의 발전은 산업의 비중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지식 집약적 산업 시대에는 항공산업, 정보처리, 우주산업, 생명공학, 신소재, 새로운 에너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첨단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난감 사업, 배설물 처리 산업, 노인 산업, 의료 및 건강 산업, 각종 서비스 산업 분야의 직업은 증대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산업 유망 직종 300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별로 보면은 1차 산업, 즉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중에서는 한 9가지의 이런 그 직종들이 미래 사회의 신산업으로 유지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김치 연구 제조, 관상어 생태 관리, 식물 치료, 농업 경영 컨설팅, 종묘 배양, 주문 형식품, 해저 탐사, 해양 토질 관리, 곡물 컨설팅, 이렇게 한 9가지가 신산업으로 유망 직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1차 산업에서. 그다음에 섬유 의복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의류 리폼,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 코디네이션, 패션 패턴 CAD, 홈패션, 화성 신소재 개발, 생활 한복 디자인, 기능성 내의 디자인, 이런 것이 신산업 유망 직종에 포함되고요. 출판 및 인쇄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전자출판 DB, 출판 기획, 점자 자료 제작, 전자출판 기획,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금속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도장, 코팅 기계 조작, 마이크로 기계 조작, 레피드 프로토타입 제작, 압출 성형 기계 운전, 주조 틀 조립, 쉐이크 아웃 조작, 금속 가공 장치 운전, 금속 플라스틱 가공 기계, 이런 분야가 되겠고요. 재활용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펄프 제조나 설비, 가구 리폼, 재활용품 수집 분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밀화학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증기류 운전, 유공합 서버 제어, 분리기 조작, 접착제 제조 등이 있습니다. 전자 부품 및 통시 장비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회로 시뮬레이션, 회로 설계, 전자회로 CAD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 정밀, 광학기기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의료기 전산 설계, 초정밀 고속 가공, 반도체 장비 설비, 의료용 컴퓨터 장비 조작, 환경 측정용 정밀 기기 조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및 운송 장비에 있어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카 디자인, 특장차 제조, 소음 진동 평가 분야입니다. 전기 부분에 있어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디지털 전기 제어 설비 분야가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지역 개발,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 투시도 제작, 건축 공정 시스템, 시설물 안전 진단 보수, 목조 주택 설계 및 시공, 건축물 리노베이션, 건축 CAD 설계, 인텔리전트 DB 관리, 건설 GIS, 감리, 경량 철골 주택 조립, 또 시설물 해체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캐릭터 마케팅, 오락용 가전제품 수리, 컴퓨터 통신 판매, 인터넷 쇼핑몰 운영, 골동품 유통, 무선 통신기기 판매, 자동차 딜러, 상품 기획, 농수산물 유통, 사이버 무역, 소프트웨어 유통, 숍마스터, 컴퓨터 AS 이런 분야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에 있어서 신산업 육성 해당되는 종목은 직업군은 호텔 조리, 호텔 홍보 판촉, 호텔 바텐더, 유텔 인터내셔널 관리, 출장 요리, 카지노 딜러, 쿠킹 스타일리스트, 지하로, 호텔 예약 프런트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송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항공기 검사, 항공기계 제어 기술, 항공화물 하송 분야가 있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국제 관광 마케팅, 관광 이벤트 기획, 패키지 투어, 해외여행 기획, 황토 관광 기획 분야가 있습니다. 우편 및 전기통신에서 미래의 그 신산업 유망 직종으로는 통신 장비 설비, 통신 HWASIC 기술, 통신 서비스 상담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국제 선물 거래, 국제 증권 거래, 국제 회계, 보험 설계, IR, 증권 투자 상담, 벤처 캐피탈리스트, 금융 포트폴리오 상담, 리스크 매니저, 신용 분석, 애널리스트, 외환 딜러, 재무 분석, 파생 상품 브로커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부동산 투자 분석 분야가 있습니다.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영에 있어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조금 양이 많이 있는데요. 리눅스 전문가, 또 엠베드스 및 개발,
IP 관리, 공인 전산 감리, 네트워크 관리 SW,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운영, 네트워크 설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디지털 회로 설계, 로봇 엔지니어,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계, 멀티미디어 타이틀 개발, 웹 프로듀서, EC 유통, 무선 SW 개발, 웹 서버 운영, 반도체 설계,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SW 개발, 웹마스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인공지능 관리, 정보 검색, 캠캐드 설계, DB 터닝, EC 오퍼더, 웹사이트 애널리스트, 테크라이터, 내장형 하드웨어, 웹 에디터, 베타 테스터, 사이버 기상캐스터, 정보 시스템 감사,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머, 컴퓨터 속기, ERP 패키지,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게임 음악 작곡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영 컨설팅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생산 컨설팅, 정보 시스템 컨설팅, 소비자 창업 컨설팅, 지식관리 컨설팅, 국제계약, 국제통상, 기업 가치 평가, 마케팅 컨설팅, 전략 경영 혁신, 브랜드 네이미스트, 소비자 분석, 인사 노무 컨설팅, 물류 컨설팅, 기술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홍보 및 광고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광고 기획, 광고 디자인, 광고 사진, 광고 이벤트, 미디어 플래너, PR 매니저, 정치 광고, 카피라이터, 해외 홍보, 모델 캐스터, 간판 이노베이션, 팝 광고 크리에이터 분야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공간 디자인, 북 디자인, 공업 디자인, 서체 디자인, 스텐실 아티스트, 아트 플라워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 용기 디자인, 카드 디자인, 편집 디자인, 디스플레이 디자인, 디자인 수집 카피 분야가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에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태양전지 연구, 재료 조직 평가, 표면 개질, 고밀도 에너지 재료 가공, 초정밀 계측, 고분자 화학 연구, 가상기계 가공, 광통신 연구, 특수 코팅, 기술 평가, 레이저 연구, 로봇 연구, 마이컴 제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메모리 반도체 개발, 미생물 연구, 기능성 화장품 개발, 생물 엔지니어링, 초소형 모터 개발, 세포 배양 기술, 센서 계측, 웨이퍼 연구, 유전자 분석, 인공위성 연구, 자동 제어 연구, 전자파 제거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산업교육지도, 아동놀이지도, 예능 기초교육, 직업훈련 전문지도, 동아구연, 멀티미디어 교육, 컴퓨터 가이드, 박물관 교육 관리, 글짓기 지도, 심리상담, 사이버 교육 관리, 레크리에이션 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건강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호흡치료, 의학정보 관리, 카이로프랙터, 의료서비스 기획, 심전도 기술, 노인 질환 관리, 호스피스, 가정보건 관리, 노인 재활 조무, 레크레이션 치료, 식이요법, 산후조리 관리, 언어치료, 운동 전문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장애인 직업 능력 평가, 사회복지시설 보모, 노인복지 개발, 군 사회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에 대해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꽤 많습니다. 특수효과, 패션쇼 기획, 공연 기획, 대형 전시 커미셔너, 디지털 영상 제작, 애니메이션 스토리 구성, 무대 장치 디자인, 뮤직 디렉터, 미디어 통합 디렉터, 외화 번역, 비디오 아티스트, 쇼 호스트, 전문 MC, 음향 엔지니어, 애니메이션 컨셉 기획, 영상 음반 저작권 전문가, 영상 자료 DB 관리, 사이버 행사 기획, 촬영 헌팅, 조명, 인터넷 TV 영상 디자인, 관객 개발, 분장, 세트 제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스포츠 마케팅, 건강 다이어트, 레포츠, 헬스케어, 스포츠 매니저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도서관 정보 DB 관리, 문화 DB 개발, 사적지 관리, 큐레이터, 테마파크 플래너, 미술품 감정, 문화예술 감상 기초 교육, 예술 경영 기획, 문화예술품 복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공원 생태 관리, 수중 작업, 에너지 전략, 특수시설 청소, 환경 영향 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개인 및 가사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육성 종목은 가사 종합 대행 서비스, 이용 경영 컨설팅, 결혼 이벤트 기획, 베이비시터, 웨딩 컨설턴트, 컴퓨터 결혼 중매, 연애 코디네이터, 색채 전문가, 장례 서비스, 조향사, 네일 아티스트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